한일 양국 불교도들이 일본 삿포로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열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가 정착되길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이 일본을 방문 중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신해 고 이희호 여사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오는 22일과 23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17번째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서구의 기업과 학교에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교 명상을 대중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애움길이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일 양국 불교도들이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열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일본에서 봉행된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양국 불교계가 앞장설 것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첫 소식, 일본 삿포로에서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계 방문단 환영 만찬으로 첫날 친목을 다진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삿포로에 위치한 조동종 중앙사에서 치러진 세계평화기원법회 39번째 한일 불교도 대회는 개최국인 일본 예불 의식으로 봉행됐습니다. 両国の仏教文化の発展と西洋はもとより人々の安寧と精神文化の向上による理解がより広がることを心より記念し、盛会のお喜びを添えてご挨拶といたします。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양국 불교가 함께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혜롭게 치유하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일궈 나가기 위한 양국 불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의 불교 발전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한일 양국 구원용성 신선의 교로정진 양국 불교중 세계평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정진합시다.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이 법회의 공동력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소원으로 인류의 평화를 반드시 성취합시다. 이어진 환경 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 강연회. 첫 발표에 나선 코미네 미치히코 일본 대정대학교 전 학장은 자연과 부처님을 한 몸으로 섬기는 일본 불교의 신앙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불교 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도 일본의 자연 친화적 불교를 소개했습니다. 今こそ経済的物質的豊かさのみを追求するライフスタイルを見直し、社会と自然とのさまざまな関わりの中で生かされているすべての命の尊さに思いを巡らせることは、環境問題と仏教との関連を語る上で重要な視点の一つ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한국 불교 대표론 이병인 교수가 불교의 소중한 환경 자산인 사찰숲의 활용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활 속의 불교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단적 차원에서는 지금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이 국가정책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한일 불교도 대회는 환경 위기가 지구촌 생존의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는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총무부장 금곡 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어제 오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로 일본에 가 있어 종단 대표로 조문하고 독경했다며 원행 스님이 잘 조문하고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금곡 스님도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고인이 불교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종단에 마음을 써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며 특히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복지재단에 쌀 1000포대를 보내줬고 7년 전에는 쌀과 성금을 갖고 직접 낙산사를 방문한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야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오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한국과 중국 스님, 신도들이 참석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전공스님 우의회가 본부 대강당에서 마련한 행사에는 중화권 최고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전공스님과 파리 길상사 주지 해원스님 등 1,5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전공스님은 동북아시아의 유교, 불교 전통과 정신문화를 이 시대 교육을 통해 계승해 나간다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해원 스님은 교육을 통해 세계 각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정신을 보급해온 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화를 받았다며 스님이 펼치는 평화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 스님은 세계 각지에 200여 개의 정종학회를 운영하면서 불교 중흥을 이끌고 있는 중화권의 정신적 지도자며 전공 스님 우의회는 지속가능한 교육과 평화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재작년 유네스코 공식 NGO 협회로 등록됐습니다. 젊은 불자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총동문회가 구성원들의 포교 원력을 결집하는 17번째 전국 동문대회를 오는 22일과 23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대불련 초흥동문회 백효음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학교 불교학생회의 제도약이 시작됐다며 4부대 중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대불련 총동문회의 제17회 전국동문대회는 젊은 불자 육성과 미래불교 활성화를 화두로 지혜를 모으고 원력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 되는 대불련이라는 주제 아래 오는 22일 고창 성송체육회관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명랑운동회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화합의 자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도소람 순례와 선운사 참배로 기도 발언과 미래불교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진 뒤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폐회식으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백효음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회의 핵심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불련 동문 선배들과 우리 사단법인 대불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100개 대학의 대불련을 복원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전국의 그 사찰과 대학을 연계시키는 매칭 프로그램을 실현을 해서 대학과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찰, 그 선인과의 연대감, 이와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두 번째 계기가 있을 것이고, 미래불교의 선도적 구현을 위해 창립 10년째를 맞은 사단법인 대불의 역할을 어떻게 제고하고 많은 이들을 동참시킬 것인지도 핵심 과제로 다룹니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전북에서 대회를 다시 한번 주관하며 지부 결속과 지역 불교 활성화의 계기를 삼겠다는 취지도 있고, 전북지부가 다소 열악했던 그 환경, 어려웠던 환경을 벗어나서 동문회 본부와 더불어 전북지부가 이번 동문대회를 통해서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불교동문회가 자랑스러운 대불련인상을 수상하는 점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60주년 행사를 통해 우수한 불교문화 콘텐츠와 축제 형식의 연출로 새로운 불교문화 홍보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문회 활동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대학 재학생과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불교계 전체의 합심된 노력이 청년 대학생 불교 활성화의 관건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4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강원도 속초 고성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고성군청을 방문해 이경일 군수에게 5천여만 원 상당의 냉장고 75대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해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자공 스님은 아직도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기 위해 정석을 모았다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종단 4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공 스님은 속초시청도 찾아 전길탁 부시장에게 4천만 원 상당의 TV 64대를 전달했습니다. 서구권의 명상열풍 속에서 구글을 비롯한 미국 유수의 IT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명상을 교육하고 있고 영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명상이 교과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설림원 개관과 출제가 명상 지도자들의 다양한 명상 포럼 등이 불교 명상 대중화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은 2000년대 초부터 명상을 사내 교육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낮추자 업무 효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명상이 교과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명상은 이제 대중화 단계를 지나 제도화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The first place they got together was Tassajara, 1967, first Buddhist training monastery outside of Asia. So the U.S. was maybe the first country, first region outside of Asia to adopt Buddhism, but now it's everywhere. 서구 명상의 출발점은 불교입니다. 하지만 1700년 역사의 한국 불교는 불교 명상 대중화에 이제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해인사가 선문화체험관을 개관한 것도 선으로 대변되는 불교 명상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설림원장 진각스님은 좌선 위주의 선문화 개선과 세밀한 지도를 불교 수행 대중화의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좌선하는 것만 선하는 걸로 지금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전에도 보면 선이라고 하면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좌선이 당연히 참선인 것처럼 지금 잘못 인식되고 있거든요. 애국인들이 우리 선 체험을 하거나 또 명상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또 이제 마음, 생각 이런 것에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키고 1990년 한국인 최초로 미얀마에서 계를 받은 김열권 마하 윗바사나 명상원 원장, 가나성과 티베트 불교도 수행을 한 김 원장은 통불교 전통의 한국 불교는 서로 다른 불교 명상을 접목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불교 수행법이 체계화된다면 한국의 기업과 학교들도 명상을 커리큘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월권 원장이 속한 한국 명상지도자협회는 오는 29일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 첫 포럼을 열어 종교를 넘어선 불교 명상의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티벳이나 미얀마는 자기 전통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수행은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개방적이고 통불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불교 수행을 다 받아들여서 부처님 경전 위주로 가장 체계 있게 할 수 있는 토양이 돼 있고 가나선 전통의 한국 불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융합으로 현대적 삶의 방식과 결합할 수 있을지 또 선이 문화로서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지가 불교 명상 대중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간화선을 비롯한 불교 수행법과 다양한 명상 수행의 현황을 폭넓게 조망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내일 동국대학교 만회관 253호에서 삶과 수행, 수행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간화선 수행의 현황과 재현을,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김재성 교수가 한국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천태종 밀양 삼양사가 마련한 예술제 애민동락이 밀양 아리랑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술제 애민동락은 행복과 지킴을 주제로 금강유치원과 삼양사 묘음합창단의 노래, 무한스님의 향피리 공연, 천태 범은범패 보존회와 다원다도회의 헌다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내일의 삶에 큰 에너지의 충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예술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반딧불 봉사단의 하모니카 연주와 유치원생들의 댄스 공연 등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술제에는 천태종 삼양사 주지 보광스님과 박일호 밀양시장, 김상득 밀양시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불상을 조성한 시대적 특징과 조각승 인균 스님을 조명하는 문화강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4부대 중이 절절한 소망과 사연을 담아 불사에 동참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른바 불교 르네상스를 꽃피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전란 후 스님들의 소명은 폐허가 된 사찰을 복구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진 예배 존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불상을 조성하는 일에는 많은 사부대 중이 동참했고 스님은 스스로 조각가이자 화가가 되어 불사를 도우며 이 시기 불교 조각이 꽃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주최한 불교문화광자 3번째 시간에서 손영문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조선 후기를 불교 미술의 이른바 르네상스 시대로 꼽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나오는 불상들은 대부분 다 누가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복장, 조선 발언을 통해서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을 가지고 통해서 이렇게 스님 부처님은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스님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정말 이 불교 조각이나 불교 미술의 어찌 보면 르네상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억불 숭유 정책을 펼친 조선시대, 스님들은 오히려 조정을 축원하는 위패를 사찰에 모셨습니다. 유생들이 사찰을 찾아 불단을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자 왕실 가문의 위패를 모시는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강좌에서는 당시 조각승으로 활동한 인균 스님의 작품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인균 스님이 조성한 불상은 양감을 강조하고 그윽한 눈과 두툼한 귀, 부드러운 옷주름을 표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각승과 함께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관과 개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전주 학수와 목조 약사열의 좌상에는 초기 작품의 특징도 보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부드럽게 콧날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코 끝을 아주 각을 날카롭게 주고 코를 아주 크게 부각시키는 이때가 되면 인균 스님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점에는 다시 초기적인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사찰 불사는 조선 전기만 해도 왕실과 권력을 가진 특정 계층의 발원으로 이뤄졌지만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민중과 스님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당시 민중은 지역과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십시일반 불사에 동참했고 전쟁으로 소실된 사찰을 복구하고자 하는 염원과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을 적극적으로 발언문에 담았다고 손영문 전문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예술성뿐만 아니라 민중의 눈물과 염원을 담아낸 조선 후기 불상은 시대를 뛰어넘어 환희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애움길이 오는 2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할머니들의 생활 속 희로애락을 잔잔하게 담아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시사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맑게 갠 파란 하늘 아래 알록달록 곱게 핀 꽃들 사이에서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들. 알고 보면 개성이 넘치는 할머니들의 유쾌한 일상이 스크린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됩니다. 불교회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한 삶의 터전,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애움길의 장면들입니다. 정말 무지했던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님들 실제로 뵙기도 하고 알게 되면서 정말 좀 많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할머님들의 그 20년 전, 약 20년 전의 그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할머님이신데 너무나도 막 혈기왕성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겹고. 애움길은 할머니들이 겪었던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상 속에서의 진솔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승현 감독은 책임감, 의무감, 무거운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할머니들의 웃음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좀 그런 무거운 것들은 조금 잠시 내려둘 수 있는, 그래도 밝고 정말 할머님들의 일상들, 밝고 웃음이 있고 행복한 그런 것들이야말로 할머님들의 이름의 일부분이고 할머님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휴먼 다큐지만 역사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도 적절히 담아냈습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나레이션은 이런 메시지에 깊은 울림을 더합니다. 이래놓고 오늘까지 와서도 너네가 안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누기 보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고 요구하는 거는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 해결을 하겠는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지도 어언 20년의 세월. 일본의 공식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함께 지낸 이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할머니들의 상실감도 영화에 묻어납니다. 지금 그 영화에 생존해 계신 분이 여기 계신 이옥선 할머니하고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 또 나눔의 집 강인철 할머니, 그다음에 박옥선 할머니 한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쟁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한 여성으로의 삶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할머니들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오는 20일 전국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정책도 늘고 있는데요. 소방청이 재난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놓인 반려동물을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566만 가구. 4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는 반려동물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열었고 경기도 시흥시는 패티캣 문화축제를, 울산시도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각각 추진 중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반려동물 동반 숙박 허용업소 지원이나 전북 임실군의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조성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우리 삶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반려동물 생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 사람처럼 위기 상황에 놓인 반려동물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급에 나선 것입니다. 25, 26, 27, 28, 29, 30. 의식이나 호흡이 없는 반려견에 대한 인공호흡법입니다. 이물질로 질식 위험에 빠질 경우 하임리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화상을 입었을 때 등 단계별 조치 요령도 담았습니다. 반려동물의 명치에 손을 대고 강하게 압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압박 횟수는 5번 해주시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 이물질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은 이 영상은 현직 소방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동물의 응급처치법과 사람의 응급처치법이 아주 비슷하지만 동물의 신체 구조는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8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심폐소생술부터 기도 폐쇄에 따른 하임리법,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응급처치법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이 영상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화 영상을 만들고 또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꽁트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줄지 않는 동물 학대나 생명 경시 풍조, 이 같은 응급처치법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성숙한 공존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최근 들어 대학교 캠퍼스 포교에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일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 BBS 뉴스 대불련 기획 시리즈를 통해 관련 기사들이 처음 보도된 뒤에도 반향이 컸는데요. 특히 전남대, 제주교대 등의 대학생 불교회에 올 들어 신입 회원이 놀랄 만큼 급증했다는 등의 소식은 청년 불교 활성화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오는 20일과 23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전국 동문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7, 80년대 한국 대학가와 불교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대불련의 전성시대를 다시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